막 그냥 2002년도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루과이 상대로 이거 빌드업 안 된다. 우루과이 상대로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고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이 월드 클래스 상대로 빌드업했다가는 우리 뒤지게 맞고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를 황인범이 운영을 했어요. 그 경기에서 황인범이 경기 운영을 해버렸어요. 그 선수들을 상대로도.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못하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고요. 백승호 선수가 큰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이 선수의 종합적인 매력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표팀에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뭔가 자리를 잡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땐 저는 백승호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누가 있을까 하면은 어쨌든 백승호 선수랑 황인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저한테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 두 선수에 대한 제 냉정한 평가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황인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황인범 선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훌륭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황인범이 뭔가 패스미스가 많다,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황인범이 이 경기를 결국 풀지 않으면 경기가 안 풀려요. 일단 뛰는 양도 많고요. 이 선수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국전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빌드업이 처음에 안 됐어요. 빌드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경기가 풀려 나온 이유 중 하나가 황인범이 아래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백승호 혼자 이거를 풀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황인범이 내려와 주면서 황인범이 결국 이 경기를 좀 순환되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뭐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공을 받으면서 사고 안 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치면은 비수마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하지만 뭐 비수마, 조르징유 이런 친구들도 축구를 그만둬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조르지뉴도 축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르지뉴 봐, 본인에게 정확하게 맞는 역할을 줘가지고 지금 아스날이 경기 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르지뉴가 엄청나게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조르지뉴도 우리나라 오면은 패급이 되는 거잖아, 패급이. 근데 황인범 선수는 일단 공에 대한 센스는 대한민국 선수 중에 미드필더에서 타고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8번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바라봤을 때 황인범만큼 볼을 차고 황인범만큼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바라보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때 벤토호에서 우루과이전이라든가 이런 경기 때 보여줬던 경기 운영 능력,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월드컵을 바라보자고요. 냉정하게 뭐 베시노 뛴다, 거기 뭐 발베르데 있고 벤탄코르 있고 하면서 막 그때 얼마나 많은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며 전국민 막 그냥 2002년도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루과이 상대로 이거 빌드업 안 된다. 우루과이 상대로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고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이 월드 클래스 상대로 빌드업했다가는 우리 뒤지게 맞고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를 황인범이 운영을 했어요. 그 경기에서 황인범이 경기 운영을 해버렸어요. 그 선수들을 상대로도.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못하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고요. 황인범 선수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정확한 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이 선수도 약간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황인범 선수가 막 기성용급이냐라고 하면 냉정하게 그건 아니죠. 근데 황인범 선수가 막 반대전환 킥이라든가 전방 스루 패스라든가 이런 플레이도 원래 자주 했어요, 벤토 때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로부터 킥을 때리거나 패스를 했을 때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황인범 안 쓰면 누구 쓸래? 지가 뭔데 기성용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제가 틀리면 틀린 거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와 동일 안 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기성용이 쓸래 황인범 쓸래 하면 전 기성용 써요. 근데 지금 이 팀에서 8번으로 누구 쓸래, 현재 대표팀에서 쓸 수 있는 8번 누구 쓸래 하면 황인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인범만큼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강인도 지금처럼 활약 못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강인이 황인범 자리 들어가가지고 황인범이 하는 만큼 경기를 뛰어야 된다 하면은 지금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영향력 안 나와요, 절대. 전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의 클래스가 진짜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대표팀에서 이강인이 황인범 자리에서 그렇게 90분을 개처럼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강인이 지금 보여주는 만큼의 영향력 안 나옵니다. 황인범이 정말 많이 뛰어요. 황인범이 진짜 많이 뛰고 진짜 많이 까이기도 하고 진짜 많이 싸워주기도 하고, 그냥 경기만 봐도 알잖아요. 맨날 여기에 분대 감고 있고 맨날 경기 보면 누구 넘어져 있는 선수가 보면 누구예요? 황인범이에요. 맨날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 게 누구지? 보면은
황인범이에요. 그럼 왜 쓰러져 있겠냐는 거예요. 그 똥을 다 닦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똥을 다 닦고 있으니까 맨날 넘어져 있고 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인범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든가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프리롤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만큼 연계 플레이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에서 이 8번 자리를 황인범 대신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 없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더 좋은 롤과 이 선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면, 뭔가 아스날이 조르지니를 이번 시즌 굉장히 잘 쓰고 있잖아요. 옆에 데클란 라이스가 들어오면서 그런 느낌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조르지니를 혼자 놔두고 너가 다 경기를 운영하면서 수비까지 해라 라고 했을 때 조르지니는 쓰기가 어렵죠. 조르지니가 캉테 옆에 있을 때 축구 진짜 도사처럼 했고요. 지금 조르지니가 데클란 라이스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조르지니가 미친듯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저는 황인범 선수 옆에 황인범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의 선수가 있다면 황인범은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선수가 유럽 선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국내가 아니라 이 선수의 애초에 그 선수가 유럽인이었어. 황인범이 만약에 유럽인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황인범이 적어도 레버쿠젠, 토트넘, 그 다음에 세리아로 치면 나폴리 정도에선 뛰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황인범의 클래스, 황인범의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기준에 이 선수가 막 18살, 19살 때부터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줬어. 그럼 올리버 스킵인 거예요.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 이 선수가 국적이 외국인이었으면 스킵이라든가 뭐 그때 당시 막 그 가운데서 뛰고 있는 윙크스 정도 컸을 거예요. 최소 윙크스예요, 제 생각에는. 클래스는 있는 편이에요, 황인범 선수가. 국뽕이라고 생각하시면 국뽕인데, 뭐 저한테 평가를 물어보신 거니. 제 개인적인 평가는 황인범 선수가 영국 선수였으면 올리버 스킵보단 잘하지 않았을까? 스킵보단 잘하고 윙크스랑 비빌 수 있지 않았을까? 난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킵도 보면서, 토트넘 축구 보면서 우리가 스킵도 막 진짜 저 새끼 하시는데, 스킵이 축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선수가 토트넘에서 뛴 개월수가 몇 년인데 스킵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를.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스킵보다 잘하는 거지, 스킵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고,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호 선수의 실력적으로 봤을 때 전북에서만 뛰고 있던 백승호와 이 선수가 군 문제가 해결되면서 버밍엄을 가는 백승호는 전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뭔가 기송용, 큰우형, 이 다음에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될 선수가 누굴까라고 하면, 전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는 백승호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백승호밖에 안 떠올라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배하는 축구를 해야 되고,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내려앉은 상대팀을 상대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백승호만큼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황인범밖에 없어. 근데 백승호가 버밍엄에서 최근에 그런 수비적인 역할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런 축구를 배우고 있고, 챔피언십 정도의 수준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볼 플레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백승호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실수가 많았죠. 뭐 아시안 게임 때도 큰 실수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태국전에서도 결국에는 큰 실수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백승호를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고요. 그 90분 경기 내내 실수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메시도 활동량으로만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빙신이에요, 여러분들. 메시가 진짜 축구하는 거 보시면요, 제가 메시 직관을 몇 번 해서 그런데요, 3분 동안 활동 반경이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메시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진짜 메시가 한 3분 동안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고 그냥 천천히 여기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메시도 그것만 편집해서 올리면 빙신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따지고 들면 다 병신이고요, 잘하는 것만 따지고 들면 다 월드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메시는 가끔 가다가 서가지고 경기 구경을 해요. 이렇게, 야, 니네 열심히 뛴다, 그런 것처럼 백승호 선수가 큰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이 선수의 종합적인 매력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표팀에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뭔가 자리를 잡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땐 저는 백승호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누가 있을까 하면은 황인범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황인범을 8번으로 뛸 거냐,
황인범을 아예 그냥 후방 빌드업도 괜찮고 황인범 선수가 뛰는 양도 많으니 황인범을 아예 수비형으로 키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진짜 백승호는 수비적인 역할만 맡기고 쉽게 연결해주면서 반대 전환 때리게 만들고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8번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저는 그렇게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황인범이라든가 백승호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백승호 선수 자리에서 뛰는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욕을 먹습니다. 첫 번째, 뭐 아스날에서 뛰던 조르진유, 예를 들어 거기 뛰면 혼자 뛰면 욕 먹죠. 첼시에서 혼자 수비형 보던 조르진유 욕 먹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만 봐도 수비형 미드필더 항상 욕 먹어요. 토트넘만 봐도 호이베르다 비스마다 다 욕 먹어요. 진짜 로드리 정도는 돼야 욕 안 먹는 거예요. 부스케츠 정도는 돼야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위치의 선수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욕 먹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지금 범위형까지 가서 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차세대 스타로 거기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먹는 자리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황인범이 그만큼 공을 많이 받고요. 그만큼 중요한 순간 때 황인범이 그 위치에 뛰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받는 거고요. 골을 먹을 때도 황인범이 그만큼 뛰어내려왔기 때문에 그 장면이 항상 포착이 되니까 황인범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뛰면 욕 안 먹어. 오히려 왜? 거기까지 안 뛰어내려가면 그 장면에 내가 안 나오거든. 그 장면에 내가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 뛰었다는 거예요. 어느 장면에도 황인범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이 뛰고 있고 비중이 크다. 그만큼 황인범이 활동량이라든가 커버 능력이 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황인범 선수는 일단 현재 대표팀에서는 대체 불가고, 황인범을 대체하려면 백승호를 그 자리에 넣어서 백승호를 키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결정해야죠, 다음 감독님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독이라면 백승호를 수미형 미드필더로 정확한 롤을 주면서 키울 것 같고, 그 옆에 황인범을 8번으로서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황인범은 월드컵 무대에서도 충분히 그 박스투박을 뛰면서 자기가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때도 뭔가 그런 브라질전에 나와가지고 환상적인 골도 넣고, 이 선수가 기술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일단 우리가 뛴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백승호 선수의 테크닉적인 부분이 어느 선수에게도 딸리지 않고, 이런 걸 했을 때 충분히 백승호가 그 자리에서 몇 경기 더 뛰고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럽팀이랑 국대랑 역할이 다르면 국대에서 성장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축구라는 게 여러 가지 축구를 해보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뭔가 성장을 못한다 이건 아니고, 너무 하나만 하게 되면은 성장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백승호 선수가 뭔가 비티냐처럼 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PSG 경기를 많이 보지만 PSG 경기를 보면서 우가르테랑 비티냐를 보면 우가르테는 이 한계점이 보여. 진짜 우가르테는 한계점이 보여요. 우가르테를 보면서 대한민국 선수로 어떤 선수가 보이냐라고 하면 이순민 선수가 딱 떠올라요. 저는 우가르테가 뛰는 걸 보면 이순민 선수가 떠올라. 근데 비티냐를 보면 백승호가 떠올라. 그래서 나한테 그 자리에 누구를 더 쓸래 하면 저는 백승호를 쓰겠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승호 선수랑 황인범 선수는 대표팀에 정말 앞으로도 큰 일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선에서 그렇게 실수하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수가 백승호 선수가 큰 걸 하긴 해요. 근데 그 자리는 원래 실수를 하면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큰우 형한테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큰우 형한테 만족을 못하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실수를 하면 무조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도 그냥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